아버지가 그 돈 봉투를 장문 받고 확 던졌. 그래서 그 어렸을 때 사건이 계속 내가 갖고 있는 돈에 대한 정체성, 돈에 대한 관점이 나중에 성인이 돼서 돈을 벌어도 부자를 결정짓는 그 부의 생산성의 결정 요인을 봤는데 부동산, 주식, 뭐 예적금 있잖아요. 그럼 재테크가 10%에 불과합니다. 네. 그다음에 20%는 뭐냐면 바로 재무 습관과 재무 행동입니다. 최근에 저희 신문, 경제신문 기사에 이런 게 나왔었는데요. 부모가 자녀한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인가? 그래서 무엇이 나왔냐면 바로 북퀘스천. 자녀한테만 경제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도 이 또 돈과 좀 친숙해져야 될 것 같은데 자녀 연령별로 본인의 나이대별로 좀 어떻게 해야 좀 현명하게 이 돈을 잘 운영할 수 있을지 로드맵을 좀 제시해 줄 수 있으실까요? 그래요. 최근에 저희 신문, 경제신문 기사에 이런 게 나왔었는데요. 부모가 자녀한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인가? 그래서 무엇이 나왔냐면 바로 준비된 노후였습니다. 아, 준비된 노후. 자녀에게 뭘 해준다는 것보다 부모가 노후를 준비를 잘하면 그게 정말 큰 거네요. 많은 사람들이 당장 앞에 큰 돈 들어갈 일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 미혼일 때는 결혼 자금에 집중하게 되어 있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뭐 아파트 구입 자금에 또 올인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뭐 자녀 교육 자금, 또 자녀 결혼 자금.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돼서야 내가 노후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늦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리법칙에서 얘기한 것처럼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했나요? 제가 시간이라고 중요했죠. 네. 우리가 큰 돈, 작은 돈을 떠나서 목적에 맞게끔 예, 아까 얘기했던 뭐 자녀 결혼 자금, 교육 자금, 또 노후 준비 자금, 뭐 주택 구입 자금을 그 금액을 일정 부분이라도 우리가 나눠서 꼬리표를 달고 그 기회에 대해서 계속 저축과 투자를 할 때 나중에 아주 큰 돈이 돼서 나온다는 겁니다. 아, 그러면 결국은 우리 인생 이게 주기별로 봤을 때 자녀 연령이나 이제 부모의 인생 시기 이 개념이 결국은 큰 사건, 어떤 일에 대한 어떤 목표를 가지고 돈을 어떻게 모으고 할 것인지를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는 개념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인생 사이클별로 돈을 버는 건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앞으로 큰 돈 들어가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짜는 게 중요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어떤 큰 돈 들어가려고 제 목표라고 하면 그것을 달성했을 때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달성했을 때 느낀 감정 그것이 내 가치관과 연결됐을 때 그것은 아직 다르게 경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자녀가 결혼할 때 이만큼의 돈이 필요해 뭐 이런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만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돈을 왜 모으고 또 이 돈을 어떻게 썼을 때 행복하고 뭐 이런 그때그때의 감정도 생각하고 또 성취감도 생각하고 내가 돈을 버는 목적 그때 느낀 행복감 이런 것들을 계속 통장에 적립하듯이 쌓아놓으라는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 꼬리표를 달라는 거죠? 얘기인데요. 이것도 부모가 돈을 잘 활용하고 또 모을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가 그렇죠. 있겠네요. 맥킨지 컨설팅 조사에 따르면 네, 부자를 결정짓는 그 부의 생산성의 결정 요인을 봤는데 부동산, 주식, 뭐 예적금 있잖아요. 그럼 재테크가 10%에 불과합니다. 아, 네, 10%요? 부의 생산성 결정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20%는 뭐냐면 바로 재무 습관과 재무 행동입니다. 아, 습관과 행동이 이 재테크보다 훨씬 많은 그렇죠. 비중을 차지하네요.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뭐 부부싸움을 하거나 뭐 기분 좋지 않을 때 관행적으로 뭐 쇼핑을 막 한다든지 네. 과소비를 하신다든지 기분 안 좋으면 술을 드신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겠죠. 이 재무 습관과 재무 행동을 유심히 보면 그 재무 패턴이 있다는 겁니다. 예적금, 펀드, 주식 같은 재테크가 10% 영향을 주고 네. 20%가 재무 습관과 재무 행동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 그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70%는 뭘까요? 아, 뭘까요? 바로 돈이 나한테 나타나는 어떤 배경, 입지, 존재가 바로 70%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많은 남자들이 술자리에서 자주 섞인 말을 하죠. 아유, 나는 뭐 돈 버는 기계야. 내가 돈 버는 기계라고 말하는 순간 돈을 버는 기계로 내 스스로가 경험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만약에 좀 더 깊게 달아서 당신에게 돈을 버는 게 왜 중요한가 질문을 했을 때 네. 자, 돈은 나의 1차적인 관심사라는 겁니다. 네. 자, 그때 예를 든다면 자녀를 교육시키는 게 당신에게 왜 중요한가요? 라고 다시 한번 질문했을 때 뭐 아들이 사회에서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라서 그것을 지켜봤을 때 아버지로서 행복할 것 같다라고 만약에 나왔다고 했을 때 1차적인 관심사의 돈은 그냥 생계 수단으로 존재했지만 최종적으로 근본적인 관심사에는 나의 행복과 직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 그랬을 때 돈을 버는 것이 단지 돈 버는 기계로서 경험되는 게 아니라
내 행복을 위해서 자녀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 됐을 때 그걸 지켜보는 행복과 연결되어 있다고 내가 그것을 꼬리를 달고 그것이 경험됐을 때 돈을 버는 것이 나한테 완전히 다르게 경험되는 거죠. 내가 돈을 왜 버는지, 언제 행복한지 이런 가치와 계속 연관을 시키다 보면 조금 더 돈을 벌 때 의미가 생기고 또 더 잘 벌고 싶은 목적이 생기고 동기부여가 네네. 생기고 이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연결이 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여행 갔을 때 우리가 뭐 티켓팅도 하고 뭐 숙박도 해야 되지만 다른 경험이 될 겁니다. 우리가 여행 자금을 준비했을 때 그냥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가족들과 사랑 그리고 연결, 행복과 그 나의 근본적인 관심사이기 때문에 여행을 간다 그리고 돈을 모은다라고 했을 때 그 돈을 모으는 것은 다르게 경험될 수 있겠죠. 우리가 뭐 부자가 돼야지 하면은 부자라는 목표를 향해서 계속 힘들게 노력하는 과정만 있는 네네. 분이 있는 반면 그런 또 긍정적인 어떤 목표를 가지고 좋은 경험을 많이 한 그렇죠. 분들은 그 과정이 힘들지만 또 의미도 있겠네요. 그렇죠. 즉 돈을 벌고 또 돈을 쓰고 이런 부분들이 나한테 어떻게 경험되냐는 거죠. 돈과 관련된 긍정적인 경험을 자주 생각하는 습관, 이것이 또 우리가 부자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돈과 관련해서 1차적인 관심사들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명품 백이 될 수도 있고요. 좋은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좋은 아파트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하지만 그 1차적인 그 관심사를 떠나서 또 근본적인 관심사인 최종 관심사는 나의 가치와 연결되어 있고 그 가치의 행복, 사랑, 뭐 풍요, 기여 이런 것들이 내가 연결된 걸 경험했을 때 그 돈을 버는 것은 나한테 다르게 경험된다는 겁니다. 자녀 양육에서 또 머니 리더십을 갖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 스스로 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내가 또 언제 돈을 벌 때 행복한지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가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좋은 교육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부모의 어떤 돈에 대한 경험과도 연결이 돼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명감을 가지고 좋은 의사가 되라 해서 의대를 가라 할 수도 있지만 나는 잘하면서 너무 힘들게 자라고 돈을 많이 버니까 꼭 의사를 시켜야겠어 이렇게 돈과 관련된 본인의 경험을 양육이 연결했을 때 부작용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코칭하다 보면은 어렸을 때 어떤 사건이라든지 돈과 관련된 사건들을 끌어내서 분석하는데요. 아들러 심리학에서 내면의 아이라고 해서 많이 다루기도 하죠. 예를 들어드리면 네. 어떤 남자분이셨는데 돈을 이제 벌는 족족 쓰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못 모으셔가지고 힘들었던 분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코칭을 통해서 어렸을 때 어떤 사건들을 한번 끌어내봤는데 그 아버님이 이제 교사셨고 또 옛날 또 교사분들은 또 그렇게 그 급여가 높지 않잖아요. 그 자녀들이 4분 정도 이제 키우고 어머니는 이제 전업 주부신 케이스였는데 월급날이 되면은 좀 싸움이 많이 있는 걸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 어느 월급날이었고 그 밤이었는데 부모님이 그 돈 때문에 이렇게 싸우는 와중에 아버지가 그 돈 봉투를 창문 밖으로 확 던졌. 그때 그분이 이제 어두운 밤에 나가서 10,000원짜리 지폐를 막 주스면서 돈은 불화의 씨앗이구나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렸을 때 사건이 계속 내가 갖고 있는 돈에 대한 정체성, 돈에 대한 관점이 나중에 성인이 돼서 돈을 벌어도 돈은 불화를 일으킨다라는 생각 때문에 자꾸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밝혀보고 그것이 사실은 그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코칭을 통해서 그것이 사라지셨을 때 돈을 이제는 그냥 써버린 것 대신에 그 돈을 내가 인생에 맞게끔 삶의 방향성에 맞게끔 돈을 저축할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기회가 있었죠. 자동적 사고 뭔가 어떤 일을 경험했을 때 즉각적으로 그냥 자동적으로 언뜻 떠오르는 것을 평소에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인데 맞습니다. 조금 멈추고 돈과 관련돼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돈과 관련된 행동을 왜 하는지를 좀 파악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겠네요. 그래요. 돈을 바라보는 관점이 돈은 위험한 거야, 돈은 안 좋은 거야 라는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거라든지 반대로 좋아하는 걸 넘어서 돈을 숭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나는 뭐 흙수저야, 뭐 나는 돈과 인연이 없어 라고 하는 그런 내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돈과 나의 관계, 즉 돈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그 생각과 그 관점이 나한테 힘을 주는 대화인 건지 나한테 힘을 빼는 대화인 건지 살펴보고 한번 고민해서 깨어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돈은 위험한 거야, 인연이 없어, 뭐 나 흙수저지 라고 얘기하는 순간 스스로한테 제약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자기와의 대화를 어떻게 돈과 관련해서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예를 좀 구체적으로 들어보면 그 옛날에 우리 천동설, 지동설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지구를 중심으로 이제 태양이 돈다라는 이제 천동설이었죠. 네. 그 당시에는 어떻게 생각했나요?
바닷가의 어부들도 누가 네모냈던 네. 낭떠러지라고 생각했죠. 지금 그래서 좀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가면 더 멀리 더 많은 고기가 있는데 그냥 포기하고 와버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돈과 관련돼서도 어쩌면 내가 미신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돈에 대한 나한테 힘을 빼는 대화들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힘을 빼는 돈과 네. 관련된 대화는 그렇죠. 많은 질문들이 무엇인지를 많죠. 생각을 해보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실제가 아니고 바로 떠오른 생각일 수도 있다. 그 안에 들여다보면 실제로는 다른 이유이거나 그런 것일 수 있다. 내 배우자에게 어떤 대화를 좀 피해야 되고 좀 어떤 대화를 해주면 좋을까요? 그렇죠. 월급에 대해서 뭐 이것밖에 안 벌어다 주니까 뭐 그렇지라고 하는지 여러 가지 대화가 있잖아요. 네. 이 대화를 내가 배우자한테 했을 때 나한테 경험이 되는 건 무엇인지. 당신 월급 버느라 한 달 일하느라 고생했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남편이 굉장히 좀 보람있어 하면 스쳐 지나가는 말이라도 돈과 관련된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경험이 될 수 있고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야겠구나. 돈을 벌 때 이런 또 보람이 있네. 이런 생각들이 쌓이면서 부자로 되는 길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언어로서 우리는 창조를 하는데 힘을 주는 언어인지 힘을 빼는 언어인지 우리가 돈을 버는 것이 나한테 어떻게 경험되는 거, 네. 이 돈을 쓰는 게 어떻게 경험되고, 이 돈을 불리는 게 나한테 어떻게 경험되는지, 이 돈을 우리가 오랫동안 투자하는 것이 나한테 어떻게 경험되는지를 깨워보는 겁니다. 자녀에게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이제 저축을 했으면 지난달에도 네가 이만큼 모았는데 이번 달에도 이렇게 모았네 하면서 이 뭐 절약 정신을 칭찬해 준다거나 아니면 아이가 엄청 검색을 열심히 해서 좀 가성비 있게 어떤 물건을 샀다 그러면 와, 너 이렇게 열심히 알아보더니 정말로 돈 많이 아꼈겠다. 뭐 이렇게 지나가는 대화로라도 얘기를 해주면 아이가 그런 자신의 돈과 관련된 경험을 자꾸 인지를 하고 거기에서 어떤 자신감을 느끼고 성취감을 느끼면서 앞으로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해봐야겠다. 이런 행동으로도 좀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돈과 관련해서도 할 수 있지만 자녀들은 학생이잖아요. 세 가지 영역이 있었죠. 소비의 영역이 있었고 낭비의 영역이 있었고 투자의 영역이 있었잖아요. 네. 자, 그래서 자녀들과 이 대화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삶에 녹여지면 이런 대화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삶에서 또는 네가 생각하는 것 중에서 투자로 볼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라고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강동구청하고 같이 자녀 코칭 했었는데요. 그때 정말 좋은 답이 나왔어요. 내 삶에서 투자로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이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공부라고 했습니다. 아, 공부요? 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셨겠어요. 그렇죠. 물어봤죠. 근데 너한테는 공부가 투자라고 생각하냐 했더니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으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정말 공부가 투자구나. 를 경험했을 때 공부를 잘했을 때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선택권이 넓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돈을 더 벌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직업 측면에서 봤을 때도 공부는 투자가 되는 겁니다. 왜 공부를 해가 중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문해주고 스스로 답이 나올 수 있게끔 도와준다면 아마도 큰 발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라는 게 힘든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공부에 관심이 없고 뭘 위해서 하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면 너무 이제 고되다는 생각만 하는데 그렇죠. 미래에 내가 잘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투자의 개념으로 바라보면 동기부여가 많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김도현 회계사의 머니혁명이라는 코칭을 매달 하고 있는데 돈 간의 관계를 밝혀보고 또 내가 돈에 대해서 힘이 빠지는 것은 무엇이고 또 돈에 대한 제약이 무엇이고 또 잘못된 신념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밝혀보고 스스로 그것을 해체하고 그 해체가 됐을 때면 그 무회 공간이 생깁니다. 운전할 때 엑셀을 밟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사이드 브레이크에 걸려 있어가지고 엑셀이 안 나간 적 경험 있으신가요? 네. 우리가 아무리 부자가 되고 싶고 잘 살고 싶지만 내가 엑셀 아무리 밟아도 앞으로 나가지 않는 것처럼 내가 돈에 관련된 어떤 제약들 또 제한된 신념 이 부분들을 빼내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었을 때 우리가 전진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발견하고 무해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무해 공간에서는 불을 끌어올리는 풍요를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초반에 해주셨던 말씀 중에 이제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머니 코칭을 하신다라고 했는데 네네네. 이 경제적 자유라는 게 사실 사람마다 조금 주관적인 네네네. 개념 같거든요. 우리가 이 개념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고 또 일상생활에서 또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지 정리 차원에서 좀 말씀해 주실까요? 그래요. 중산층에 대한 정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개념들, 예를 들면 몇 평가 아파트가 있고 뭐 중형 자동차를 가지고 이런 것이 우리 기준인데 유럽에서는 어떤가요? 악기를 다룰 수 있는지, 기부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SNS에 너무나 많은 비교를 당하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교를 멈추시고 그것은 그들은 그들의 삶이고 난 나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버는 범위 내에서
소득 내에서 내 지출보다는 소득이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적절하게 내가 포트폴리오를 짜면서 앞으로 큰돈 들어갈 준비를 하고 내 삶의 영역에서 만족해하면서 사는 삶, 그리고 내가 그 돈을 쓰는 그때에도 내가 가치랑 계속 전보시키면서 그것을 경험하는 거. 우리가 산에 올라갈 때 정상에 올라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 산에 올라가는 과정에 옆에 시냇물도 소리도 듣고 새소리도 듣고 꽃도 보면서 가는 것이 우리 삶의 여정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돈을 벌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삶의 그 소소한 행복들을 내가 경험하는 거. 그랬을 때 우리가 원하는 삶이 나중이 아니라 지금 가능하고 파라다이스가 지금 경험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경제적 자유는 만들어지는 거죠. 부자가 되고 싶고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다면 시간에 투자하라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여기 지금부터 잘 기억하겠습니다. 북퀘스천